단종회사를 예견한 외눈 풍수가 조선 세종 치하인 1441년 8월 세자빈 권씨가 아들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죽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원손이 태어난 국가적 경사를 기뻐할 겨를 없이 즉각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대 명풍수 최양선은 바닷가 금기를 깨고 권씨 장지를 경기도 안산으로 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수양대군의 뜻이었습니다. 역시 풍수에 능했던 수양대군은 어째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오리라. 수양대군은 세종의 차남으로 왕위 계승 서열이 낮았지만 야망을 감춘 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여 풍수적으로 길지가 아닌 흉지를 골라 세손의 비운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곡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전농시 노비인 애꾸는 목효지가 나름 풍수를 볼 줄 안다면서 과감히 세종에게 상소를 올려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폐허가 된 예득터는 무덤 자리로 적당하지 못하며 산줄기가 약하고 끊어진 길이 많아 장차 후손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 말인즉 최양선이 정한 장지는 장자나 장손이 일찍 죽는 흉악한 땅이니 다른 것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목효지가 권씨 장지의 문제점을 비판하자 세종은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현지를 다시 살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다른 곳을 찾으라. 그러자 장지를 추천한 최양선이 공사에 쓸 성물을 캐는 도중 돌이 종소리처럼 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종소리는 신성하게 여기는 소리이므로 길지임에 틀림없다는 증거로 그리 아랜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목효지의 상소에 적힌 산이 무너지고 종이 울며라는 내용을 떠올리며 요망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다 애초 최양선이 선정한 곳과 산역 장소가 다르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장지를 정함이 어찌 경망스럽단 말인가. 세종은 신료들에게 목효지의 주장을 들어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원로 대신 신계가 그 결과를 세종에게 아뢰었습니다. 목효지의 말은 허황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 다시 살피게 하십시오. 과인도 믿지 않으나 흉지 주장이 있으니 새삼 살펴보는 것이라오. 세종은 장지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아울러 다른 길지를 찾아보도록 조치했습니다. 안산에 다녀온 민희생은 목효지의 말이 틀렸다면서 한번 정해진 터를 함부로 옮기면 불길하다고 아뢰었습니다. 수양대군도 목효지를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목효지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종은 능자리는 놔두고 시신이 놓이는 위치만 바꾸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과인이 그 땅을 쓰겠지만 애초 혀를 정한 곳에 표말을 세우지 않아 최양선이 다른 혀를 파괴해서 이를 망칠 뻔했구나. 그러면서 세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과인이 장혀를 다시 정함은 목효지의 극진한 글 덕분이니 그의 천력을 면제하라. 이리하여 목효지는 면천되어 양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권씨의 장지 일은 마무리됐으나 목효지는 여전히 우려했고 한편에서 수양대군은 그런 목효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9년 후인 1450년 세종이 죽자 맏아들인 문종이 왕위에 올라 권씨 장지에 별 문제가 없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1452년 문종이 악성 종기로 인해 즉위 2년 만에 갑작스레 죽으면서 장지를 두고 또 말썽이 일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손수 풍수소를 쥐고 형님 문종의 능자리를 지금의 내곡동으로 정했습니다. 형님을 위한 명당이 틀림없노라. 그런데 며칠 후 목효지가 이번에도 장지에 문제가 있다면서 은밀히 단종에게 그 자리가 흉지이니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쪽지를 올렸습니다. 주인이 약하고 객은 강하여 산의 근원이 끝난 땅이요 수맥은 등저 흐르고 혈도는 구분이 좋은 땅처럼 보일 뿐이지 정룡정열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핵심 주약객강은 주인보다 제3의 인물에게 힘이 실리는 땅이기에 왕릉으로선 부적합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목효지는 단종 어머니 현덕 왕후가 안산 소릉에 묻힐 때도
흉한 땅이라는 상서를 올렸었기에 단종은 갈등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혼자 판단하기 힘들었기에 목효지가 목숨 걸고 올린 글을 도승지 강맹경에게 보이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인 강맹경은 즉각 목효지를 비판했습니다. 눈조차 멀쩡하지 않은 외눈박이 목효지 따위의 헛소리에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단종이 이 문제를 의정부에 넘기자 이번에는 속셈을 들킨 수양대군이 나서서 자신이 정한 장지를 고집했습니다. 이에 맞서 영의정 황보인이 수양대군을 견제하면서 풍수에 능한 대신들을 보내 의견을 물었고 목효지는 마전현 북쪽과 장단현 북쪽을 천하명당이라며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수양대군이 강력히 반발하며 단종에게 말했습니다. 천안 목효지가 불경죄를 지었으니 국문하고 벌을 줘야 합니다. 단종은 위축되어 물러섰고 문종의 능은 수양대군이 정한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놈은 번번이 내 일을 방해하는구나. 수양대군은 목효지가 노비라는 점을 감안해 벌을 내렸습니다. 목효지는 세종 때인 1448년 불당 건립을 반대했다가 국왕의 미움을 사서 다시 노비로 환속된 상태였습니다. 수양대군은 노비가 임금에게 편지를 올렸다는 제목으로 곤장 100대를 치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릉도감이 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자 물이 솟구쳤습니다. 당황하여 근처에 다시 광중을 파니 이번에는 자갈이 나왔습니다. 광중은 시신이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 부근이므로 도저히 묘를 쓸 수 없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효지의 주장이 적중한 셈이었기에 일부 대신이 목효지가 추천한 마전으로 옮기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일절 묵살하고 장지를 태저 이성계가 묻힌 건원릉 동쪽 언덕으로 바꿨습니다. 무지개가 나타나서 동쪽 건원릉에 닿았으니 신성한 그곳이 명당이요. 수양대군은 다소 황당한 이유로 자기 뜻을 밀어붙였고 문종 무덤은 현재의 구리시 동구릉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목효지를 신통하게 여기고 수양대군에 대해 뒷말을 해댔습니다. 그놈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수양대군에게 목효지는 눈의 가시였으나 단종이 나름대로 챙겼기에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쪽 눈이 먼 천한 놈이 사사로이 출세하고 싶은 욕망으로 감히 조정을 어지럽히는구나. 수양대군은 일단 목효지를 안성역참에 노비로 내쫓았습니다. 그러고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단종과 가까운 금성대군, 단종의 매형 영양이 등을 영모로 몰아 제거하는 과정에서 목효지도 영모제로 엮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난을 일으켜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목효지의 예언은 적중한 셈이 됐습니다. 풍수가 운명을 좌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목효지는 노비 신분임에도 신념에 따라 왕실의 장지 선정에 개입하고자 대담하게 활동하다 죽임을 당했고 사후에 실력파 풍수가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시동생 수양대군에 의해서 폐위되고 방치되다시피 한 단종의 모친 권씨는 중종 때 현덕왕으로 복위됐고 사후 72년 만에 능이 옮겨져 남편 문종의 혈능 곁에 함께 있게 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